이러면 돌이킬 수 없어. 65에 내가 속삭였다.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40대 초반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내 손자가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3대에 걸쳐 원수지간인 송씨 가문의 사람. 하지만 그 순간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다. 이것은 죄일까요? 아니면 진짜 사랑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이 금기라 부르는, 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65. 나 강민재는 대한민국 재계 10위 안에 드는 한강그룹의 회장이다. 의지반과 송씨 가문의 악연은 4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젊은 시절 나와 송태윤은 같은 사업 파트너였다. 함께 회사를 키웠고 형제처럼 지냈다. 하지만 강남개발 사업권을 놓고 모든 게 틀어졌다. 송태윤의 횡령이 드러났고 나는 선택해야 했다. 우정이냐 정이냐? 나는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송태윤은 감옥에 갔다. 출소 후 1년 만에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두 가문은 원수가 됐다. 사업에서, 정치에서,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견제했다. 40년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손자 준호가 송씨 집안의 손녀를 사랑하게 됐다. 준호는 28, 내가 키운 아이였다. 부모를 일찍 잃고 내 스라에서 살았다. 할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이구나. 그게 송지원이라는 여자예요. 송태윤 회장의 손녀고요. 술잔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송씨 집안. 네, 할아버지, 저는 진심이에요. 나는 반대했다. 소리를 질렀다. 협박도 했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아버지도 사랑하시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평생 그리워하시는 거 봤어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결국 나는 한 발 물러났다. 비밀로 하되 준호가 그녀를 만나는 것을 묵인했다. 그리고 6개월 후 준호는 그녀를 구하려다 죽었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송지원은 40대 초반의 여자였다. 결혼 경력이 있다고 들었다. 이혼 후 혼자 살았고 준호를 만나 다시 사랑을 배웠다고 했다. 제가 죽었어야 했어요. 그녀는 관 앞에 무릎 꿇고 개소충을 거렸다. 송씨 가문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그녀도 혼자였다. 가족들이 오는 걸 막았다고 했다. 양쪽 다 저를 배신자 취급해요.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장례가 끝난 후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모르겠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그 눈빛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다. 우리 집에서 지내시게. 당분간 65 노인의 미친 결정이었다. 하지만 손자가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을 죽게 놔둘 수는 없었다. 그녀가 집에 온 첫날 밤 나는 준호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 수 없었다. 송지원은 작은 방에 있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셔야지요. 나는 직접 죽을 끓였다. 그녀의 방으로 가져갔다. 입맛이 없으셔도 조금만. 그녀는 손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받아 그녀의 입에 떠먹여 주었다. 천천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제가 없었다면 준호는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65 노인과 40대 여인, 손자와 그의 연인. 우리는 슬픔을 나눴다. 일주일이 지났다. 송지원은 여전히 집에 있었다. 우리는 묘한 일상을 만들어갔다. 새벽 5시 나는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난다.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쳤다. 7시쯤 그녀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회장님. 거짓말이었다. 눈 밑 다크서클이 말해주었다. 낮에는 각자 시간을 보냈다. 나는 서재에서 회사 일을, 그녀는 거실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이 되면 함께 식사했다. 처음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었다. 오늘 뉴스 보셨어요?
무슨 일인가? 강남에 새 개발 계획이 나왔대요. 아, 그것. 우리 그룹도 입찰 준비 중이오. 송씨 그룹도. 정적이 흘렀다. 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제가 여기 있으면 방해되시죠?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히려 말을 멈췄다. 오히려 당신이 있어 숨을 쉴 수 있어라는 말은 너무 솔직했다. 그녀가 조용히 웃었다. 장례 이후 처음 보는 미소였다. 저도요. 여기 있으면 조금 덜 아파요. 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거실에 함께 앉았다. TV를 켜두지만 제대로 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물었다. 준호 씨가 저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어요? 있소.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완전히 행복하다고 했소. 그녀의 눈이 젖어들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당신을 좋아하실 거라고. 정말요? 그 아이 눈은 정확했소. 나도 당신을 미워할 수가 없더군. 송지원이 천천히 내 쪽을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머리가 내 어깨에 닿았다. 고맙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40대 여인의 체온이 65 무인의 어깨를 통해 전해졌다. 따뜻했다. 위험할 만큼. 2주째가 되자 주변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소문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송씨 집안 여자가 회장님 댁에. 사실이네. 하지만 회장님, 체면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집에 돌아오니 송지원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뭘 하시는 거요? 저녁 준비요. 항상 회장님이 하시니까 제가 해보려고요. 요리할 줄 아시오? 서툴지만요. 40대 여인의 수줍은 미소.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묘하게 어울렸다. 도와드릴까요? 같이 하시죠. 우리는 나란히 섰다. 그녀가 야채를 썰고 나는 고기를 볶았다. 어깨가 부딪혔다. 손이 스쳤다. 조심하시오. 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칼을 쥔 손을 바로잡아 주려다가 멈췄다. 우리 손이 겹쳐져 있었다. 그녀도 멈췄다. 서로를 바라봤다. 65과 40대 초반, 20살 차이. 몇 초였을까? 그녀가 먼저 손을 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녁을 먹는 내내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다. 맛있소. 정말요? 다음에도 부탁하겠소. 네. 그녀의 미소에 내 심장이 65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러면 안 되네.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는 손자가 사랑한 사람이야. 게다가 나이 차이가.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달리 움직이고 있었다. 새벽 2시쯤 작은 소리가 들렸다. 송지원의 방에서였다. 흐끼는 소리. 나는 문을 두드렸다. 지원 씨, 괜찮으시오? 네, 거짓말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녀는 침대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악몽? 네.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소. 내가 여기 있소. 그녀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꿔요. 준호 씨가 제 앞에서. 목이 메었다. 그리고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준호는 절대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 아이를 제일 잘 아니까. 나는 그녀를 안았다. 65 노인이 40대 여인을. 그녀의 머리가 내 가슴에 닿았다. 심장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회장님. 응, 저 이상해요. 뭐가? 회장님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근데 동시에 따뜻해요. 위험한 고백이었다. 나도 그렇소.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당신을 보면 복잡하오. 그녀가 얼굴을 들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20살 차이. 손자와 그의 연인.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기 직전 나는 멈췄다. 이러면 돌이킬 수 없소. 알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녀가 먼저 나에게 입 맞췄다. 65의 입술과 40대 초반의 입술이. 5번째 기록 금기를 넘어.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낮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서로를 찾았다. 이게 맞는 걸까요? 송지원이 물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틀렸다고 해도 멈출 수 없죠. 그녀가 내 말을 이었다.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이번엔 더 깊었다. 그녀의 손이 내 셔츠 단추를 풀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방으로 갈까요? 네. 옷이 하나씩 벗겨졌다. 65의 몸, 40대 초반의 몸, 떨려요. 그녀가 말했다. 나도. 나는 그녀의 어깨에 입 맞췄다. 천천히 목선을 따라 내려갔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아름답소. 내가 속삭이자 그녀가 부끄러운 듯 눈을 감았다. 나이 들었는데 내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요. 나는 그녀의 쇄골에 키스했다. 손은 천천히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랜만이에요. 당신도 오래이시죠? 아내가 떠난 지 10년이 넘었소. 저도. 이혼 후 준호 씨가 처음이었어요. 그녀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었다. 조심스럽게 탐색하듯. 천천히 해주세요. 물론이요. 나는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달빛이 그녀의 몸을 비췄다. 65 노인의 눈에도 그녀는 여신처럼 보였다. 키스는 깊어졌다. 입술에서 시작해 목으로, 쇄골로, 더 아래로. 그녀의 신음이 작게 새어나왔다. 좋아요? 네, 계속해요. 내 손이 그녀의 허벅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가 몸을 떨었다. 차가워요? 아니요, 뜨거워요.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그녀의 손이 내 가슴을 쓰다듬고 내 입술은 그녀의 몸 곳곳에 흔적을 남겼다. 그녀의 그곳이 충분히 젖어들 때까지 애무했다. 구석구석 은밀한 곳까지 들어가도 될까요? 네, 천천히요. 조심스럽게 하나가 됐다. 회장과 그녀의 그곳이 맞닿았다. 회장의 그것은 거대하고 묵직했다. 묵직한 그것을 받아내는 그녀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회장은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쉬지 않고 그녀의 속을 파고들며 그녀를 넋이 나가게 만들었다. 작게 내뱉은 신음은 점점 어느새 온 방에 울려 퍼졌다. 아파요? 아니요, 좋아요. 계속해주세요, 회장님 더 깊숙이. 천천히 리듬을 맞춰갔다. 65이지만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당신, 정말.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도.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가 됐다. 땀이 섞이고 숨이 엉키고 심장이 함께 뛰었다. 사랑하오. 내가 속삭였다. 저도요. 절정이 가까워졌다. 그녀의 손톱이 내 등을 긁었다. 함께 가요. 네. 우리는 동시에 정점에 도달했다.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고 나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여운이 길게 이어졌다. 서로를 껴안은 채 거친 숨을 고르며 그의 속은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고 육체와 정신의 쾌락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뤘다. 그의 사랑은 진실이었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탐하고 사랑했다. 감히 그 누구도 그들의 몸짓을 막을 수 없었다. 새벽이 밝아왔을 때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누워 있었다. 후회하세요? 아니요. 당신은? 저도요. 그녀가 내 가슴에 키스했다. 나이 차이 신경 쓰이지 않소? 전혀요.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멋진 분이에요. 젊지도 않은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맙소. 6번째, 기록 행복한 나날들. 다음 몇 주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65에 다시 찾은 사랑. 아침이면 함께 침대에서 깼다. 일어나셔야 해요. 조금만 더. 회의 있으시잖아요. 취소하지 뭐. 안 돼요. 그녀가 웃으며 일어났다. 낮에는 각자 일을 했다. 나는 회사에, 그녀는 집에서 프리랜서 일을. 저녁이면 함께 요리했다. 당근은 더 잘게.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내 방식대로 하시오. 고집쟁이. 그녀가 내 뺨에 키스했다. 우리는 웃었다. 밤이 되면 거실에 함께 앉았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새 프로젝트 하나 따냈어요. 대단하시오. 당신 덕분이에요.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키스했다. 사랑하오. 저도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침실로 향했다. 65의 열정은 청춘 못지 않았다. 이렇게 매일 밤마다 그들은 서로를 탐하고 또 탐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같았다. 우리는 침실에 있었다. 달빛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다. 송지원이 내 위에 올라탔다. 그녀의 몸이 달빛에 실루엣으로 드러났다. 당신,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움직였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는 그녀의 허리를 잡고 리듬을 맞췄다. 그녀의 신음이 점점 커졌다. 아, 더. 침대가 삐걱거렸다. 우리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바로 그때였다. 아버지, 문이 벌컥 열렸다. 내 아들 강우진이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이게 무슨... 송지원이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나는 재빨리 그녀를 감쌌다. 우진아,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우진이 소리쳤다.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나가거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가서 기다려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우진이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송지원은 내 품에서 떨고 있었다. 어떡해요? 들켰어요. 괜찮소. 나는 그녀를 꽉 안았다. 내가 해결하겠소.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갔다. 우진이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설명해 주시죠.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무슨 설명? 아버지가 저 여자와 송지원 씨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요. 사랑? 우진이 비웃었다. 아버지 나이가 65이세요. 저 여자는 40대고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 중요하죠. 게다가 저기 집안이고 준호이 사랑했던 여자잖아요. 알고 있네. 알면서 어떻게... 우진이 소리쳤다. 형이 죽은 지 몇 달이나 됐다고. 그런데 형 여자를 아버지가... 조심해서 말하게. 나는 경고했다. 그녀는 준호의 여자가 아니오. 한 사람의 여인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오. 미쳤어요. 완전히. 우진이 일어섰다. 내일 이사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 못하네. 아버지, 가보게. 그리고 다시는 허락 없이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우진은 한참을 나를 노려보다가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 송지원이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다 들었어요. 미안하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그녀가 내 품에 안겼다. 쟤 때문에. 당신 잘못이 아니오. 나는 그녀를 꽉 껴안았다. 내가 선택한 거요.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우진은 약속대로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어젯밤의 일을 모두에게 말했다. 회장님이 송씨 집안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사들이 술렁였다. 그것도 준호 도련님의 연인이었던 여자와.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회장님, 사실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다. 사실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하지만 그것이 회사 경영과 무슨 상관이요? 상관 있죠. 우진이 소리쳤다. 이건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65 노인이 40대 여자와, 그것도 손자의 여자와. 그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준호의 소유물이 아니었네. 그리고 내 사생활은 내가 책임지겠네. 사생활? 큰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자네는 이 가문의 수장이야. 사생활이 어디 있나? 그렇다면 수장직을 내려놓겠소. 순간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 회장직을 사임하겠소. 나는 일어섰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겠소. 아버지, 우진이 소리쳤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 나왔다. 집에 돌아오니 송지원이 짐을 싸고 있었다. 뭐 하는 거요? 떠나야죠.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있으면 당신만 힘들어요. 어디 가려고? 모르겠어요. 어디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 가겠소.
뭐라고요? 나도 모든 걸 버리기로 했소. 함께 떠나자고. 하지만은 없소.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녀가 내 품에서 흐느꼈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소. 아니, 이게 맞소.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날 밤 우진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노크를 했다. 아버지, 저예요. 문을 열자 우진이 서 있었다. 표정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들어오게 거실에 앉았다. 송지원도 함께. 아버지, 제가 어젯밤에 너무 심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이해하지 않아도 되네. 나는 말했다. 다만 받아들여 주게. 형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진이 물었다. 송지원이 대답했다. 준호 씨는 우리를 축복해 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우진이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우진아,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회장직은 계속 맡아주세요. 아버지 없이는 회사가 안 됩니다. 나는 송지원을 바라봤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는 계속되네. 알겠습니다. 우진이 일어섰다. 그럼 이만. 그리고 그가 송지원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를 부탁드립니다. 송지원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우진이 나간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해열됐네요. 그런 것 같소. 우리는 미소 지었다. 9번째 기록. 세상의 시선.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달랐다. 언론에 기사가 났다. 한강그룹 강민재 회장 65 손자 연인과 동거 의혹. 20살 연하 여인과 늙은이의 추악한 욕망. 악플이 쏟아졌다. 젊은 남자 죽이고 할아버지 꼬신 년. 돈 때문이겠지. 역겹다. 송지원은 매일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괜찮소. 우리만 알면 돼요. 하지만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 사랑은 진짜요. 회사에서도 압박이 들어왔다. 회장님,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사임 압박이.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 사생활이요. 회사와는 무관하오. 하지만 회장님, 이 이야기는 그만. 송씨 가문에서도 움직였다. 송지원의 동생이 다시 찾아왔다. 누나, 정신 좀 차려요. 나 행복해. 행복. 온 나라가 누나 욕하는데? 상관없어. 할아버지랑 뭐가 좋다고. 송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미쳤어, 정말. 동생이 돌아갔다. 그날 밤 우리는 테라스에 나가 앉았다. 힘드시죠? 송지원이 물었다. 아니요. 거짓말. 조금.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견딜만하오. 저도요. 그녀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당신만 있으면 다 괜찮아요. 우리는 별을 바라봤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함께였다. 1년이 지났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송지원에게 물었다. 결혼하겠소? 뭐라고요? 나와 결혼해주겠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66 노인의 진심이요. 네. 그녀가 내 품에 안겼다. 좋아요. 평생 함께 할게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우진과 그의 가족, 그리고 우리를 이해해주는 몇몇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겠소. 네. 우리는 대답했다. 그럼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고 키스했다. 66의 키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사랑하오, 내 아내. 사랑해요, 내 남편. 우리는 웃었다. 결혼 후 우리는 제주도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주말이면
그곳에서 지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손을 잡으며 후회하오. 절대 안 해요. 당신은? 나도.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댔다. 우리 잘했죠? 잘했소. 최고의 선택이었소. 성향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 66과 40대 중반. 여전히 20살 차이.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 2년 후 나는 68이 됐다. 송지원은 40대 후반.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매일 저녁 함께 잠든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다. 어느 날 손자 준호의 기일에 묘를 찾았다. 준호야, 나는 묘비 앞에 무릎 꿇었다. 할아버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 당신 덕분이야. 송지원이 옆에 앉았다. 준호 씨, 저희 봐주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마치 축복처럼. 우리는 손을 잡고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송지원이 말했다.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처음엔 죄책감도 많이 들었어요. 준호 씨 때문에. 나도 그랬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준호 씨가 우리를 이어준 거란 걸.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렇소. 그 아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오. 집에 도착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함께 식사했다. 함께 TV를 봤다. 그리고 밤이 되자 함께 침실로 향했다. 68배의 열정은 여전했다. 사랑하오.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이렇게 매일 밤마다 그들은 서로를 탐하고 또 탐했다.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죄였습니까? 아니면 사랑이었습니까? 둘 다였고 둘 다 아니었다. 다만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65 노인과 40대 여인, 손자의 연인과 할아버지, 적대 가문 사이에서 시작된 금기의 사랑. 하지만 그 금기를 넘어 우리는 진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이도, 가문도, 세상의 시선도, 그 무엇도 진짜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했다.